오늘은 저의 포트폴리오에서 두 번째로 많이 담겨 있는 종목이거든요. SK텔레콤입니다. 최근에 주가 하락폭이 워낙 크다 보니까 현재 상황과 미래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거든요. 그 내용을 차근차근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SK텔레콤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했는데요. 약 26%전 고점 대비 하락했습니다. 아마도 발단이 8월 MSCI 편출부터였던 것 같은데요. 8월 31일자로 MSCI 편출이 확정되었다 보니까 7월부터 주가는 하락하기 시작했는데 하락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번 주에 약간 반등이 나왔다는 것을 위안으로 삼고는 있는데요. SK텔레콤 같은 대형 종목이 코스피 지수 흐름과 무관하게 움직였다는 것은 사실 일반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최근에 나오고 있는 하락 원인 중 하나가 수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마도 연기금이 종목을 리밸런싱 하고 있나 봅니다. 한 달 넘게 주구장창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목요일 하루 4만 주 반짝 매수를 하더니 금요일에 또 매도를 했습니다. 여하튼 연기금이 가진 물량도 한계는 있을 테니까요. 연기금이 던지는 이 문제는 아마도 조만간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고요. 배당 수익률이 7%가 넘는 이 종목을 던지고 어디에 투자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서론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SK텔레콤 현재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에 이런 뉴스 보신 분들 많으시죠? 알뜰폰 가입자가 늘어나면서 통신 3사의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뉴스였는데요. 통신 3사가 모두 점유율이 떨어졌는데 왜 SK텔레콤만 콕 집어서 제목에 넣는 것일까 개인적으로 불만이 좀 많았습니다. 여하튼 이런 기사를 보면서 화면에 이 테크트리로 흘러갈까봐 걱정한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점유율이 하락했으니까 실적이 줄어들 것이고 그럼 내가 받을 수 있는 배당금도 줄어들겠다. 이런 걱정 말이죠. 자, 그럼 팩트 체크를 위해서 기사 내용부터 다시 한번 찬찬히 보겠습니다. 작년 11월 기준으로 SK텔레콤 가입자 수는 3,069만 명이었고요. 점유율은 39.9%였다고 합니다. SK텔레콤 점유율이 40% 밑으로 떨어진 게 처음이었다 보니까 기사 제목들마다 SK텔레콤을 넣어서 기사를 송출했던 것 같은데요. 반면에 알뜰폰 이용자는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매년 100만 명씩 늘어나다가 최근에는 200만 명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뜰폰이 처음 도입되었던 2011년에 점유율이 0.76%였는데 작년 11월 기준으로 점유율은 16.4%까지 정말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알뜰폰이 점유율을 많이 늘렸고 그 결과 통신 3사 특히 SK텔레콤은 처음으로 점유율이 40% 이하로 떨어졌다는 것은 팩트입니다. 자, 그럼 이 팩트가 실적과 배당금에 영향을 주는지 체크를 해봐야겠죠. 먼저 배당금부터 볼 텐데 화면 보시는 배당금 총액 보이시죠? 이게 단위가 10억 원 단위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706은 7,060억 원을 의미합니다. 보니까 매해 7천억 원 정도를 주주 배당금으로 사용을 했는데요. 아직 22년 4분기 배당금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기존과 동일한 주당 830원 예상을 해보면 22년 배당금 총액은 7,240억 원이 됩니다. 그래서 SK텔레콤은 배당금으로 매년 7천억 원 정도를 사용하고 있다. 이걸 기억해 두시고 다음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실적 볼 텐데요. SK텔레콤은 배당을 별도 손익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손익 계산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일단 아직까지 22년 4분기 실적이 공개되지 않았으니까요. 3분기 누계 실적에 연으로 환산을 해서 22년 실적을 추정해 보았는데요. 22년 추정 실적은 매출액은 대략 12조 4천억 원, 순이익은 1조 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그런데 21년 실적과 비교를 해보면 매출과 순이익이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점유율이 내려갔지만 실적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기 보고서를 읽다 보니까 흥미로운 부분을 발견을 했는데요. 이동전화 가입자 수가 공개가 되어 있었는데 화면에 SK텔레콤 보이시죠? 가입자 수가 줄어들지가 않았습니다. 21년 말이 2,970만 명 정도 되는데 22년 3분기 말에는 3,044만 명으로 약 70만 명이 늘어납니다. 여기에 MVNO라고 써 있는 게 알뜰폰이거든요. 알뜰폰은 정말 가입자 수가 200만 명 정도 늘어났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SK텔레콤의 가입자 수가 줄어들면서 점유율이 내려갔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SK텔레콤도 가입자 수는 늘어났는데 알뜰폰 사용자 가입자 수가 더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점유율이 줄어든 것인데요.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것이 아닌데
그렇다고 휴대폰을 하나 쓰던 사람이 갑자기 두 개 쓰는 그런 경우도 없을 텐데 왜 가입자 수가 늘어나고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자, 그 의문의 해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이라고 들어보셨죠? 인터넷을 기반으로 원격으로 연결하고 정보를 소통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점차 이 사물 인터넷을 사용하는 환경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전부 하나의 통신 가입자가 된 것인데요. 즉, 내가 사용하는 휴대폰은 하나인데 직장이나 집에서 사물 인터넷을 활용한 디바이스가 여러 개 늘어나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가입자 수가 늘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사물 인터넷 시장에서 알뜰폰이 점유율을 대거 가져갔다 보니까 이게 기존 통신 3사의 점유율이 더 빨리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게끔 만들어준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SK텔레콤을 포함한 통신 3사는 가입자 수가 줄어들지 않았고요. 오히려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커지고 있는 사물 인터넷 시장에서 알뜰폰에게 대거 점유율을 빼앗기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알뜰폰 사업자는 자기들만의 통신망이 없기 때문에 망 사용료를 통신 3사에게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래도 망 이용료가 고객이 직접 내는 돈보다는 적을 테니까요. SK텔레콤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이 유쾌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하나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올해 스타링크가 국내에서 사업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현재 정부에게 신청을 해두었고 2분기 정도에 스타트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위성통신 기반의 스타링크가 들어오면 SK텔레콤 점유율은 더욱 빨리 떨어질 것이다 예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통신망을 이용하는 사람은 한정적이고 사업자가 하나 더 늘어나니까 그만큼 파일을 나눠 먹는 구조가 되겠죠. 하지만 스타링크 관련해서 여러 기사를 찾아보니까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B2C 사업은 쉽지 않겠다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두 가지 이유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위성을 이용하는 통신이기 때문에 위성 안테나 이용하는 설비를 구매하는 비용이 600달러, 한국 돈으로 약 70만 원 필요하고요. 그리고 통신 요금도 비싼데 미국은 월에 13만 원, 그리고 시범 서비스를 하는 나이지리아도 한 달에 약 5만 원 정도 이용 요금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위성 통신망 속도가 4G급이라서 현재 국내에 보급되어 있는 5G보다는 속도가 느리다고 합니다. 그래서 굳이 비싼 돈을 주고 일반 소비자들이 위성 통신을 이용할 가치는 없다고 보이고 산이나 해양 등 기지국이 적은 곳은 그래도 위성 통신을 이용할 수 있겠지만 이 역시도 한국은 웬만한 곳이 다 커버리지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수요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스타링크가 국내 진출하는 이유는 테슬라 차량 소유주들을 위한 서비스 목적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테슬라 차량에 탑재되어 있는 소프트웨어와 상호 연동이 되면서 충전이나 미디어 이용 등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말이죠. 그래서 위성통신을 이용하는 스타링크가 국내에 진출하게 되면 어떻게든 영향은 있겠지만 이동통신 점유율이 크게 흔들릴 요인은 없다고 보였습니다. 그래서 SK텔레콤 현재 상황을 정리를 해보면 알뜰폰 점유율이 늘어나고 있고 SK텔레콤의 점유율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입자 수는 오히려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22년 실적도 21년 대비 비슷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당장은 알뜰폰의 영향력으로 SK텔레콤의 실적이 감소하지는 않는다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당장 올해부터 배당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걱정은 당분간 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SK텔레콤 현재를 정리를 해보았으니까요. 이번에는 미래를 보겠습니다. 21년도에 SK텔레콤은 인적 분할로 회사를 둘로 쪼갭니다. 여기에서는 신설 회사라고 써여 있지만 이게 SK스퀘어죠. SK하이닉스와 함께 SK텔레콤이 자회사로 거느리던 소위 미래를 준비하던 회사들을 대거 가져갑니다. 대표적으로 팀앤 모빌리티, 콘텐츠 웨이브 등이 있는데요. 그리고 현재 SK텔레콤은 유무선 통신사업 중심으로 남겨둡니다. 그래서 SK텔레콤은 기존의 캐시카우 역할을 하던 이 통신사업을 기반으로 5가지 사업 영역을 구분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3가지 사업 영역, 엔터프라이즈, AI버스, 커넥티드 인텔리전스라고 이름이 붙여진 이 영역들을 소개를 드릴까 하는데요. 3가지 영역 중에서도 현재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해 볼 만한 부분은 AI버스인데 이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구독 서비스인데요. T우주라고 들어보신 분 많으실 겁니다. 월에 9,900원을 내고 구독을 하면 화면 보는 것처럼 9,900원 이상의 혜택을 주는 옵션들이 묶여 있는데요. SK텔레콤이 최근에 프로모션을 좀 세게 하면서 가입자 수를 확 늘렸습니다.
그래서 22년 2분기 기준으로 가입자 수가 120만 명이 되었고요. 지금은 어느 정도까지 늘어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구독 서비스 관련해서만 22년 매출액이 5천억 원 정도 나왔다고 하는데요. 21년 대비 약 1,500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회사는 25년에 매출액 8조 원으로 키우겠다고 포부를 밝혔지만 이건 오바라고 봐야 되겠고요. 그래도 잘 성장한다면 매출이 1조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담당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내 아바타로 가상 세계에서 살아가는 이 브랜드로 향후 다가올 메타버스 시대를 준비하고 있고요. AI와 서로 대화가 가능한 에이다도 조금씩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이다 서비스를 고도화하기 위해서 AI 전문 기업인 코난 테크놀로지에 투자를 했는데요. 이 투자로 SK텔레콤이 2대 주주가 되었는데 AI 관련된 사업도 진심으로 성장시키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점점 데이터가 방대해지다 보니까 IT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를 확장해 나간다는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간 장비가 반도체를 무진장 사용하기 때문에 최근까지 반도체 사업이 호황이었던 것인데요. 아무래도 직접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기 어려운 기업들은 서버를 빌려 써야 되는데 SK텔레콤 같은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1년에는 매출액이 순조롭게 늘어나고 있다가 22년에는 성장세가 주춤하고 있는데요. 또한 SK텔레콤의 기업 규모에 비하면 사실 의미 있는 매출액을 보여주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도 데이터는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도 조금씩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마지막은 UAM인데요. 도심항공이라고 머지않아 비행기를 택시처럼 타고 이동을 하는 세상이 열리겠죠. 한국에서 UAM 사업을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기업이 한화그룹이거든요. SK텔레콤은 한화시스템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UAM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를 여러 비행기가 동시에 날아다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게 자율주행급으로 위성이 비행기를 통제를 해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체와 레이더 등은 한화시스템이 준비를 하고 위성과 통신할 수 있는 제반 환경은 SK텔레콤이 담당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UAM 사업을 가장 빠르게 준비하고 있는 조비 에비에이션과 협력하면서 UAM 사업도 구체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SK텔레콤뿐만 아니라 KT, LG U+도 각자의 파트너와 함께 이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여하튼 아직까지 구체화된 실적이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미래를 위한 준비는 차근차근 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SK텔레콤은 현재 12조 원 정도의 매출액이 25년에는 23조 원으로 약 2배 확대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물론 계획은 항상 원대하게 잡기 때문에 25년에 매출 23조 원, 저는 달성 절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캐시카우인 통신산업이 굳건하게 버텨주면서 미래를 위한 신규 사업에서 어느 정도 조금씩 성과가 나온다면 그래도 회사가 멈춰 있지는 않겠죠. 물론 제가 아무래도 SK텔레콤 주주이다 보니까 회사를 좀 긍정적으로 바라본 것일 수도 있긴 합니다. 자, 그래서 SK텔레콤이 원하는 미래는 통신 사업만 하는 회사에서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AI 기술을 보유한 AI 컴퍼니로 변화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봅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미래를 위해서는 준비를 착실히 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SK텔레콤 배당금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하죠. 올해 배당금도 830원씩 총 3,320원 예상을 하고요. 1월 20일 주가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은 7.1%입니다. 요즘에 저축은행들 예금금리가 조금씩 내려가면서 이제 최고금리가 5.4% 정도이더라고요. 분기마다 배당하면서 수익률이 7%가 넘는 종목은 저는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